안녕하세요. 다육이를 사랑하는 간호사 다육널스입니다. 성농원 1부에 이어서 지금 2부 소개할 건데요. 1부에서는 이제 아이들 키우는 방법, 약 주는 방법에 대해서 사장님께 친절하게 설명드렸고요. 2부에서는 주성농원에서 대표 주자인 아이들, 아마 다 아실 만한 아이지만 그래도 이쁜 아이들 소개하면서요. 신품종까지 사장님께 이제 소개 받으려고 하는데요. 앞에 있는 아이는요, 정말 유명한 아이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최근에도 제품으로 온 지지 그레타 가르보예요. 네, 그레타 가르보 제 눈에 얼핏 보면은 가야 간츠랑 비슷한데요. 일단 사장님한테 한번 여쭤볼게요. 사장님, 요 아이 한번 다시 한번 우리 시청자분들 위해서 소개 한번 해주실 수 있으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조성mon입니다. 네. 지금 보시는 게 그레타 가르보 이제 중묘 정도 되는 아이들인데, 이게 그 성장하는 과정에서 그 여름에 잎이 길거나 좀 이제 색이 빠지고 그러면 좀 덜 예쁠 때는 가야나 간츠라고 하는 품종하고 유사한 부분이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근데 이제 키우다 보면 예뻐지는 시기 있잖아요. 그때 되면 아마 확실히 구분이 되실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이 품종을 한 12년 정도 제가 그냥 키우다가 계속 이제 출시를 한 몇 년 정도 보류를 했었는데, 그 이유가 그 유사품 때문에 제가 사실은 보류를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계속 키워보니까 충분히 그 품종의 매력이 확실하고 예뻐서 결국에는 이제 출시를 하게 됐고, 이제 많은 분들이 사랑을 해주시고 계신 그레타 가르보, 줄여서 GG라고 하는. 제가 궁금한데요. 네. 이 그레타 가르보는 이름을 어떻게 탄생했는지. 그레타 가르보는 사실 주성농원 카페에서 공모를 했었어요. 네, 공모를 해서 거의 상당히 많은 그 예비 후보 이름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제가 최종적으로 선택한 게 그레타 가르보예요. 이름하고 네. 요 아이하고 너무 잘 어울리고, 네. 뭐랄까 고급스럽고, 그레타 가르보 하면 여배우 이름이니까. 네, 지지로 많이 유명한 요 그레타 네. 가르보고요. 요 아이는 정말 유명한 아이 중에 하나예요. 지금 보시기엔 좀 네. 밋밋한데, 네. 그 특유의 피멍이 안 들었는데, 이제 맑은 잎이 또 다른 이제 시그너처 룩이거든요. 맑은 입장에 다홍색으로 피멍이 아주 예쁘게 들어가는 클레오예요. 클레오 정말 유명하죠. 주성농장 하면은 클레오인데요. 이 클레오 매력이 이렇게 살짝 보면은 피멍이 살짝 들어간 게 보이시죠? 근데 이 아이는 물이 살짝 빠진 감이 있다고 하는데, 이 아이 작은 아이 좀 잠깐 보여드릴게요. 이 아이도 이렇게 볼게요. 클레오는 정말 피멍이 굉장히 멋진 아이 중에 하나이고요. 저도 최근에 요 클레오 품었는데, 요 아이 매력이 사장님 뭘까요? 네, 클레오는 특유의 아주 그 피멍과 동시에 피멍이 돋보이는 이유가, 베이스 때는 그 피부 톤이 굉장히 맑아요. 맑고 여린 색감의 그 톤에다가 이제 피멍이 드니까 피멍이 훨씬 더 돋보이고 예쁘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클레오는 단순하게 피멍뿐만 아니라 물이 안 들어도 실물을 보면 정말 색감이 독보적으로 예쁜 그런 품종인 것 같습니다. 진짜 클레오는 정말 멋져요. 이렇게 제가 클레오 핫대샵 봤거든요. 와, 오늘 저 이 클레오 보고 너무 멋져갖고, 창 보면서 이렇게 신날 수가 없어요. 역시 어쩔 수 없는 저도 다육맘인데, 이 멋진 아이 소개하고요. 지금 요 앞에 있는 아이들은 사실 저는 생소하거든요, 사장님. 요 아이 이렇게 한번 소개 한번 해주실 수 있으세요? 네, 지금 보신 아이는 역시 이제 주성농 실생에서 나온 에나멜 로즈라고 하는 아이예요. 네, 이렇게 질감이 독특하고 잎이 단단한데 펄감이 아주 강하게 있어요. 자세히 보면 반짝반짝 미세한 점들이 있거든요. 펄감이 아주 세고 잎에 요철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골진 잎에다가 아주 반짝이는 펄이 아주 진하게 들어가고, 물이 들면 이제 핑크로 들어가요. 네. 보통 이런 아이들 물광 피부라고 하는데, 제가 처음에 이 아이 보고 반한 게 이런 살짝 들어간 보조개. 네, 보조개. 너무 멋지고요. 약간 제 눈에는 삼방금이라고 해야 될까? 이게 펄감이 너무 멋진 아이 중에 하나여서 이 아이 보고 너무 반했어요. 아마 에나멜 로즈란 이름도 이쁜데, 아마 로즈가 들어가니까 이 아이도 살짝 붉게 올라오는 네. 감이 있나 봐요. 네, 근데 진 빨강은 아니고 핑크로 들어가요. 네. 정말 이쁘네요. 요런 아이, 얘는 특성상 오래 키우면 분지를 해요. 그래서 1두가 오래 키우면 이제 2두로 되거든요. 이렇게. 이렇게 이게 분지한 모습이군요. 네. 제가 잠깐 들어서 보여드릴게요. 분지가 되면 결국에는 이게 이제 더 오래 키우면
약간 짧은 잎 적성처럼 네네. 머리가 여러 개 이제 불생이 돼요. 짧은 입적성도 굉장히 멋지잖아요. 아, 근데 예쁘죠. 네. 와, 근데 이 아이가 이런 매력이 있네요. 네, 얘네들은 되게 환엽이고 잎이 그리고 잎이 굉장히 단단하고 특유의 아주 강한 보조개가 있어요. 네. 요 에나벨 로즈 구매해서 키워보고 싶은 분 있으면요, 주성농장 사장님한테 직접 연락해서 문의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도 요 아이 품어가야 될 것 같아요. 너무 매력적인 네, 아이예요. 에나멜 로즈는 작은 아이 저희가 재고가 조금 있어요. 네, 그래서 아. 분양해 드릴 수 있어요. 들으셨나요? 작은 아이 재고가 있답니다. 분양한다고 하니까 얼른 주성농원 사장님께 문의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여기 이제 글로리아라고 또 다른 이제 주성농원 신품종이에요. 예, 얘네들도 태생적으로 이제 환엽이고요. 이게 칼슘제 전혀 치지 않아도 잎이 두꺼운 그런 특성을 갖고 있는 아이들이에요. 이건 이제 주성농원에서 만든 글로리아라고 하는 아이예요. 네. 글로리아요? 네. 근데 요 아이가 태생이 그러면 환엽이라는 거잖아요. 네. 통통하니. 보이세요? 이게 칼슘제 전혀 안 하고요, 사장님은. 요렇게 통통하게 키우는데 요 아이 자체가 이렇게 한엽인데요. 얼핏 보면은 얘도 펄감이 있고, 이렇게 뭐 각진 게 아마 보이시려나 모르겠어요, 화면에. 지금 현재 모습으로 이 아이의 정수를 보여드리기 힘들고요. 지금 이제 여름 갓 지나서 이제부터 약간 속잎부터 이제 다부지게 예쁘게 올라오는데 실제로는 그 약간 젤리 성질도 있고 또 그리고 약간의 그 비하학적인 무늬도 들어가고 아주 재밌는 특성이 많이 있고 그 다른 어떤 여타 품종하고는 확실히 구분되는 고유의 개성이 제대로 이제 드러나는 그런 품종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요 아이도 아이덴티티가 정말 네. 확실한 아이인가 봐요. 네, 근데 네. 그러면 요 아이가 자라면 요렇게 바뀐다는 건가요? 네, 지금 조금 약간 아쉽긴 한데 왜냐면 지금 여름 같이 해서 초록색이 강하고 해서 그런데 속에 보면 젤리 엽성이 보이고 그리고 또 하얀색 그 줄무늬가 보이실 거예요. 네네. 이렇게 보면은. 이게 중요한 네. 거는 진짜로 칼슘제나 이런 약품 전혀 처리 안 하고 이렇게 같이 키워도 다른 품종들은 가늘어도 얘는 태생적으로 이렇게 환엽이에요. 로제트가 엄청 단단해요, 사장님. 굉장히 단단하고 와. 조밀해요. 네. 요 아이 진짜 매력 있는 아이네요. 이런 네. 각진 아이들 사실은 멋있거든요. 네네. 이 아이 이름이요, 글로리아예요. 그래서 요 아이도 혹시 관심이 있으시면 주성농장 사장님께 문의해 보시면은 탁월한 선택일 것 같고요. 요 아이들도 이제 신품종인 것 같아요. 네. 신분으로 넘어가기 전에 한 가지 그 주성농원에서 처음으로 세상에 알려진 품종 중에 하나가 로제라는 게 있어요. 로제에서 그 금이 하나 나왔었는데 이런 산방금이었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로제 산방금을 주성농원에서 직접 분양받으셔서 키우시는 분들이 상당수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아이를 키우다가 이런 이제 산반으로 전체가 이제 금이 너무 멋지게 들어간 아이도 나오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산반에서 키워서 이렇게 이제 그 전체 그 금으로 이렇게 바뀌는 경우도 있다는 걸 보여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보면은요, 같은 개체라고 믿기 어려울 것 같아요. 잘 모르는 제 입장에서는. 근데 정말 너무 멋져요. 그리고 참고로 네. 여기 속잎 보면 금이 좀 잘 보이잖아요. 네네네. 약하지만 네. 이제 이렇게 이제 미세한 선으로 돼 있는 걸 산반이라 그러는데 이렇게 산반이 나왔다가 아랫잎 보면 거의 금이 없어 보이잖아요. 네네. 거의 이제 초록인데 실제로는 이건 초록이 아니라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금 성질이 내재돼 있어요. 그래서 초록이라도 로제금은 키우시면 이렇게 가운데에서부터 다시 아주 제대로 된 산반으로 나오니까 혹시나 키우다가 로제금이 초록이 많이 나왔다고 해서 그 금이 없었다고 생각하시면 착각일 수 있어요. 실망하면 안 되겠네요. 그리고 요 연두연두하니 여기까지 본 다육이 품종하고 좀 많이 개성이 많아요. 요 아이는 어떤 아이인가요? 이건 이름이 그린 골드인데 네. 색감이 아주 독특해요. 그러니까 본인만의 그 고유의 그 연두 형광빛 그런 색감의 잎을 보여주는 아이인데 그래서 그 요즘에 이제 사진이 조금 이제 이렇게 퍼져서 이렇게 좀 찾으신 분들이 좀 많이 생기고 있어요. 그린 골드라고 하는 품종이에요. 주성농원 실생에서 나온 아이예요. 네. 저도 그린 골드는 처음 봤는데요. 네. 중품 사이즈 보여주고 있는데 정면 보여드릴게요. 네, 중요한 건 색감이에요. 자, 재밌는 이런 색감을 본 적이 있으신가요? 이게 연두색, 초록색, 중간 계열인데 맑아요, 아이가.
로제트도 멋지고 요 아이도 정말로 개성 있고 다른 데서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서 요런 아이 이렇게 본다는 것만으로도요 어떻게 보면 영광인 것 같아요. 네, 그린골드는 아직 시중에 거의 없는 품종이죠. 시중에 있긴 한데 아직 국소수로 있을 테고 네, 아직은 네, 별로 없을 거예요. 네, 그린골드. 아 이렇게 귀한 아이를 사장님께 보여주셔도 되나요? 네, 보여드려야지 또 기억하시고 나중에 출시가 되면 또 만날 수도 있는 거니까. 네, 그린골드 이 멋진 아이 이렇게 소개했고요. 요 세 아이는 보니까 다 같은 개체인 것 같은데 요 아이는 한번 소개 한번 네, 해주세요. 이거는 사실은 소수로 증식을 해서 분양을 해드리려고 하다가 이름을 못 구해서 아직 보류를 한 상태인데 역시 이제 소위 말하는 이제 뭐 골드 시리즈라고 하는 그런 계열의 품종이에요. 그리고 이제 이 금빛이 계속 돌아오는데 재밌는 거는 특히 더 맑은 잎이고 잎이 두껍고 한엽이에요. 그래서 이제 일반 이제 뭐 골드밀이나 골드핑크하고는 좀 차원이 좀 다른 레벨의 고급종의 그 골드라고 할 수 있겠죠. 레벨이 한층 더 업그레이드된 잎이 더 아이 두껍고 중에 하나네요. 그런 창들은 성장이 훨씬 더 이렇게 더디고 번식도 쉽지 않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번식이 쉽지 않으니까 개체 수가 많이 늘지 않고 하니까 이제 좀 더 많이 귀하죠. 네. 많이 귀하겠는데요. 네. 여하튼 그래서 이것도 지금 현재 모습이 다는 아니에요. 사실 여기서 이제 물이 들면 더 예쁜데 지금 골드빛도 이제 시작된 거예요. 끝부터 타고 들어가서 전체가 다 이 끝처럼 이런 색깔로 돼요. 네. 되게 맑아요. 골드빛이 맑고 약간 펄감? 네, 또 약간 있고, 보이고요. 환엽이고 네, 잎도 환엽이고 잎도 두껍고 두툼하니 보여드릴게요. 근데 그 칼슘제나 이런 거 없이 자연 네. 상태에서 그렇게 돼요. 식물 자체가 갖고 있는 본연의 특징이 다르다는 거예요. 네, 그게 정말 핵심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요즘에는 네. 다 이제 무슨 품종이든 간에 다 환엽으로 만들어서 판매하는 그런 그 트렌드가 있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그런 환엽 개입 없이 저희 환경에서 키우면 새엽은 계속 새엽으로 나요. 근데 이제 태생적인 환엽은 어떻게 키우든 간에 환엽이에요. 네. 저 같은 그러니까, 사람도 이렇게 예, 키울 수 아까 뭐 있네요. 똥손이라고 네, 하셨지만 네, 맞아요. 똥손은 착각이고요. 잘 키우고 계신 건데 이런 아이는 데려가서 키우셔도 네. 그 잎이 가늘게 나올 일은 없어요. 아, 정말 희소식이네요. 네, 네. 원래 품종이 그런 거라서. 네. 이 아이도 그러면은 골드 시리즈 중에 하나인가요, 이 아이들도요? 네, 얘도 시중에 한 번도 노출된 적이 없는 골드 시리즈인데, 네. 네, 얘도 이제 잎이 좀 맑으면서 실물을 봐야 더 예쁜데, 하여튼 독특한 매력이 있는 아이입니다. 그럼 네. 제 영상을 통해서 처음 애 아이들이 네, 선보이는 거네요? 네, 지금 몇 가지 처음 보여드립니다. 그럼 제가 영광이네요. 근데 이 아이는 제가 볼 제가 적에는요, 영광이죠. 네. 약간 젤리한 느낌도 나는 것 같아요. 네, 가운데 네. 로제트가 젤리하고. 제가 그런 특성을 좋아해서. 네, 그리고 얘기했지만 하얗게 여기 각이 네. 져 보여요. 네, 각이 지죠. 네. 저 각진 거 좋아하거든요. 각진 거 좋아하세요? 사장님 각진 거 좋아하신대요. 네.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로제트도 이렇고요. 가운데가 맑게 약간 골드빛이 나면서 이렇게 각지게 하얗게 나오는 모습이 이 아이도 정말 귀한 아이 중에 하나이고요. 처음 선보이는 아이라서. 네, 아직 이름도 정하지 네. 않은 아이예요. 혹시나 누가 이름을 재밌는 이름 붙여주시면 선택되면 선물도 드려요. 아유, 좋을 것 같은데 혹시 들으셨나요? 이 아이 이름 만약에 어떤 이름을 지을까 보여주시면은 이 아이도 당첨되면 마찬가지예요. 사장님이 직접 선물도 주시고요. 또 내가 지은 이름으로 주성농원에서 유통되면 또 영광이잖아요. 네, 그리고 기록에 남아요. 도감에 만약에 이런 식물이 아. 올라가면 명명자는 그 이름을 주신 분으로 기록이 될 그럼 거예요. 저도 오늘부터 도전 역사에 한번 남을 수 해보겠습니다. 있어요. 네. 네. 아, 역사에 제 이름을 올리는 건가요? 네, 맞아요. 네. 네. 요 이제 마지막 소개할 아이들 요 아이인데요. 제가 요 아이 보고 첫눈에 반했어요. 이렇게 이쁜 아이를 볼 수가 있을까. 색감이 되게 특이해요, 요 아이는. 요 아이 한번 소개 한번 해주시겠어요? 또 저희 주성농원 실생으로 나온 아이들인데 그 중에서 이제 선택한 아이인데 얘는 이제 마찬가지 이제 후발성 골드 시리즈인데 아주 예쁜 복륜금으로 갔다가 초록으로 갔다가 그 중간 과정에서 이렇게 이제 금과 초록이 섞여 있는 단계까지 보여주는 그런 품종인데 라인을 아주 붉게 이제 라인을 타기 때문에 더 매력이 좋은 것 같습니다. 근데 요 아이 진짜 매력적이에요. 얘 너무 예쁜 것 같은데요. 네. 얘는 골드 시리즈 중에서도 끝판왕인 것 같아요. 이렇게 색깔 보세요. 근데 궁금한 게 저는 복륜금이 뭔지 아는데 또 네. 다육이 처음 시작하는 분들은 금에 대해서 네. 복륜금 하면은 어떤 걸 복륜금이라고 아. 하는지 설명 한번 해주실 수 있으세요? 네.
저도 복륜금에 대해서 오늘 또 다시 한번 공부하는 좋은 계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흔히 저희가 뭐 복륜금, 삼방금, 펄금, 줄금 엄청 많잖아요. 중투금도 있고. 그래서 도대체 뭘 기준으로 이렇게 나눠지나 말씀드렸는데 사장님 이렇게 샘플을 준비해 놓으셨어요. 사장님 한번 소개 한번 해주실 수 있으세요? 네. 자, 일단은 제일 흔히 얘기하는 게 금하면 복륜금, 삼방금 많이 얘기하시는데 사실 그 복륜이라는 그 말 한자어를 그대로 따라가면 복륜은 가장자리에 따라서 금이 테두리를 치는 걸 복륜이라 그래요. 네. 근데 요즘에 그 많은 분들이 개념에 대해서 좀 이제 헷갈리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복륜의 예를 먼저 보여드리면 지금 현재 이 아이 신품종이라고 보여드렸던 아이 네네. 가장자리에 따라서 노란색이 테두리를 지고 있잖아요. 네네. 네, 복륜의 전형이에요. 이렇게 된 것만 복륜이라고 부르셔야 돼요. 또 하나 여기 뒤로 와보시면 이게 루벨라인데 백금인데 테두리가 하얗게 이렇게 젖어 있잖아요. 하얀색으로 금 테두리가 네네. 이렇게 되면 이것도 복륜이라고 하고 여기 무지개금도 잠깐 보여주시면 이렇게 하얀 테두리가 이렇게 가장자리에 따라서 둘러쳐져 있고 가운데 녹색이 있잖아요. 네네. 이런 금만 복륜이라고 부를 수 있어요. 다시 한번 돌아와서 이렇게 테두리 쳐진 것만 복륜이에요. 이제 앞으로는 이렇게 테두리 쳐진 거 아닌 거는 복륜이라고 하시면 다 잘못된 거예요. 오케이? 가운데 녹이 있고 가장자리로 둘러쳐져서 네. 금이 있는 거를 복륜이라 그러는 거예요. 네. 이렇게 된 것만 복륜이라고 부르셔야 돼요. 네. 또 그럼 요 앞에 있는 아이는 네, 여기 이제 소위 말한 삼반인데, 자, 여기 이 아이 보시면 금줄이 있긴 한데 희끗희끗하게 미세한 줄이 있잖아요. 네네. 이게 아주 전형적인 삼반이에요. 이렇게 된 걸 삼반이라고 부르시는 거고, 또 삼반이 다른 얘가 요즘 창금이 많이 있으니까 여기 보시면 금줄이 많긴 한데 뚜렷하게 이렇게 가장자리로 금이 쳐져 있는 게 아니라 막 혼재돼 있잖아요. 네네. 녹색과 이렇게 막 섞이면서 네. 이런 것도 역시 이제 삼반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또 다시 여기 하나 얘도 보시면 지금 금줄이 많이 있잖아요. 근데 이것도 이런 걸 막 복륜이라고, 금이 많이 들면 다 복륜이라고 하시면 잘못된 거고요. 이렇게 요 측면에 보여주시면 금이 이렇게 선으로 이렇게 많이 이렇게 미세하게 아주 켜켜이 많이 들어가 있는데 이런 것도 역시 삼반이에요. 네. 다시 얘기해서 복륜은 이렇게 테두리 진 것만 복륜이라고 부르기예요. 네. 네네. 개념을 확실히 잡으셔야 돼요, 이제부터는. 혹시 여러분들의 개념 확실히 잡으셨나요? 저도 네. 오늘 주성농원 사장님 말씀 듣고 복륜금, 삼방금에 대해서 확실히 개념 정리하고 갈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잠깐 여기 이거는 보면 이런 것들도 사람들이 금이라고 하는 경우가 있어요. 아시죠? 잎에 네네. 이렇게 우둘투둘하게 요철이 있는 거를 네네. 금이라고 하시는데 그건 사실은 이렇게 된 아이는 금은 아니고요. 그냥 잎변이종이에요. 저는 근데 네. 금인 줄 알았어요. 이건 이제까지. 금이 아니고 네. 잎변이라 그러는데 잠깐만 기다려보세요. 네. 아까 이 품종이 이제 금이 아니고 이건 삼반도 아니고 이거는 잎변이종이라고 말씀드렸어요. 네네. 그리고 시중에 제이드스타 금이라고 유통되는 이 개체 아시나요? 네, 맞아요. 친숙하실 텐데 요즘 많이 흔해져서 누구나 쉽게 구입할 수 있고 하는 아이인데 얘도 금이 아니고요. 엄밀히 얘기하면 잎변이에요. 이 변이에요, 사장님? 잎에 이거는 이제 엽록소가 없어지는 게 아니라 엽록소는 그대로인데 잎에 요철이 생기면서 마치 무늬가 든 것처럼 보이는 건데 네네. 실제로는 잎의 변이 이렇게 잎에 약간 이제 질감이 달라지는 거죠. 네네. 이렇게 우둘투둘하게 되는 거는 금이 아니고 잎변이라고 말씀하시는 게 정확한 표현이에요. 연두장미 그런 종류도 마찬가지 다 잎변이고 금은 아니에요. 이렇게 된 것들은 다 금이라고 하시면 안 되고 네. 잎변이라고 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제이드스타 금 이게 이제 금이 아니고 이게 실제 제이드스타 금이에요. 이제 정말 엽록소 변이가 와서 금이 나온 건데 여기 보시면 요런 잎은 삼반, 요런 잎은 이제 복륜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네네. 테두리 보면 이제 일반 삼반금에서 발전이 되면 이제 복륜으로 되기도 하거든요. 이 전체가 다 복륜으로 자리 잡을 수 있고 한데 그 과정에서 이런 얼굴이 나올 수 있는데요. 이런 거는 이제 돌연변이 잎변이가 아니고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게 아니라 이 색금이에요. 색금 중에서 삼반금과 복륜금이 혼재되어 있는 상태의 색금인 거예요. 네. 그리고 이제 이게 이제 좀 더 크면 이런 식으로 이제 이게 제이드스타 금 사실은 엄청 귀한 아이인데 색금이거든요. 이제 이렇게 키우다가 요런 형질의 잎이 더 많이 이제 고정돼서 나오면 이제 복륜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요 제이드스타 금 제 처음 봐요, 사실은. 네. 이런 금을. 근데
정말 멋진데요. 네, 이거는 시중에 아마 갖고 있으신 분이 거의 없으실 테고 갖고 계셔도 아주 꼬맹이 자구를 갖고 계실 텐데 네. 원래 본 고향이 이제 제이지스타는 주성농원이라서 저희가 금을 보유하고 있어요. 네, 근데 시중에는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요 금도 멋있지만 손톱이 약간 변이 와서 네, 네. 살짝 보여줄게요. 여기 네. 손톱에 이렇게 변이가 온 게 보이세요? 네, 변이는 근데 네. 고정성은 아니고요. 여기 아랫잎 보시면 곧잖아요. 네네. 곧아요. 그리고 일부는 이제 잎이 이렇게 말리는데 요거는 그 고정성이 아니라서 크게 의미는 없고요. 네네. 다만 제이지스타라는 품종 자체가 이런 특징을 갖고 있어요. 고유의 특징. 근데 이거는 영구적으로 그렇게 되는 건 아니고요. 성장하는 과정에서 잎 끝이 살짝 말리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펴지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크게 의미를 두실 필요는 없고 다만 제이지스타 금이라고 하면 이 아이가 실제 제이지스타 금이고 얘는 제이지스타 잎 변이인 거예요. 네. 얘는 피부 질감이 우둘두둘하게 된 거고 얘네들은 피부는 매끈한데 자체 엽록소가 없어지면서 금이 나오는 실제 금인 거예요. 네. 얘는 물광 피부예요. 완전 반짝반짝 네, 빛나요. 제이지스타 자체가 네, 잎이 되게 반들반들한 그런 특징이 있어요. 제이지스타 근데 오래 키우면 돌기가 나오는 경우도 있나요? 아니요, 그거는 이 개체만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잎변이 제이지스타. 네, 이거는 금이 아니고 다시 얘기하지만 네네. 잎변이에요. 네, 근데 잎이 돌연변이처럼 돼서 우둘두둘하게 나온 거예요. 네. 와. 네, 일반 제이지스타는 이렇게 되지 않아요. 얘는 그냥 이렇게 돌연변이가 나온 개체만으로 번식을 하면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거죠. 네. 세상에 오늘 그 주성농원 사장님한테요 정말 귀한 얘기 많이 들었어요. 복륜금, 삼방금 그리고 오늘 와서 처음 알은 게 얘가 금이 아니라는 사실, 이 변이라는 사실에 저는 다 제이지스타 금으로 알고 있고 제가 알고 있는 분들 다 제이지스타 금으로 해서 지금 키우고 계시거든요. 근데 요 아이가 정말 오리지널 제이지스타 금입니다. 정말 멋져요. 이렇게 멋진 아이를 이렇게 실물로 본다는 것도 영광이지만 와 사장님 말씀 너무 잘하시는데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요즘에 이제 골드미르, 골드핑크, 골드 시리즈가 많잖아요. 근데 네네. 금인데 네. 얘를 잘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 초록색. 사실 이 아이가 실체는 이 아이예요. 그러면 이 아이가 이렇게 변하고 영원히 이렇게 초록으로 되고 그게 아니고요. 이 복륜금 개체가 그전에는 이렇게 초록으로 있다가 성장하는 과정에서 매년 이렇게 복륜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이런 골드 시리즈가 많이 있는데 그 중에 잘 알려진 게 이제 독도도 마찬가지 네네. 좀 초록이었다가 전체가 네. 다 금빛으로 물들잖아요. 네네. 그러면 이 아이도 여기 단계가 이렇게 돼요. 초록이었다가 금으로 좀 더 나왔다가 더 진해지면 심지어 복륜으로까지 이렇게 갔다가 다시 또 한참 성장할 때는 초록으로 돌아가고 이 사이클을 계속 이제 반복을 하는 거예요. 이런 걸 일컬어서 제가 인식하는 골드 품종의 전형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면 골드 네. 품종 살다가 잠깐 성장해서 초록으로 했다고 해서 잘못 산 건 아니네요. 그게 그 품종이 맞다면 네네. 꾸준히 이제 키우시면 이렇게 자연스럽게 이 사이클을 돌 거예요. 계속 이렇게 돌아요. 네. 오늘 이렇게 사장님 만나 뵙고요. 장장 1부, 2부에 이어서 친절한 설명, 어디 가서 들을 수 없는 자세한 설명 들었는데요. 이렇게 긴 시간 이렇게 정말 내주셔갖고 이렇게 귀한 정보 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사장님. 감사합니다. 혹시 마지막으로 다육이 키우시는 분들한테 하고 싶은 말 있으면은 영상 빌어서 하셔도 돼요. 글쎄요, 제가 뭐라고 그냥 좋아하시는 식물 키우시는 거라서 이제 뭐든 마음에 들고 키우고 싶으면 키우시면 되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요즘 이제 워낙 다육시장이 좀 복잡한 시기를 겪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한 걸음 더 나아가기 위한 과도기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품종이 좀 난무하는 세상? 네, 같은 품종인데 하나의 이름이 아닌 여러 개의 이름이 있을 수도 있고 하나의 이름인데 얼굴이 다양하게 있고 지금 말씀드린 이 두 가지는 사실은 올바른 육종의 개념에서 벗어난 거예요. 다시 이야기하면 어떤 품종이 A라는 품종이라고 얘기하면 그 품종은 그 누구의 손에 자라도 똑같은 A의 특성을 보여줘야 되는 게 그 품종의 특징이고 그렇게 해야지만 미래 세대에서도 그 품종을 인정을 하고 모감이나 이런 책에 이렇게 기록으로 남을 수 있는 품종으로 될 수 있고 전 세계 어딜 가도 인정을 받을 수 있는데 A라는 품종이라고 해서 유통이 되었는데 A라는 품종의 얼굴이 하나가 아닌 다수가 되면 그
그거는 실제 품종의 개념으로서는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식물을 키우시는 데 있어서 하나를 키우시더라도 제대로 된 확실한 품종, 그리고 어느 정도 이제 그 형질이 검증이 되고 좀 믿고 키울 수 있는 샘플 모주의 자구라고 하는 작은 아이를 구하셨으면 나중에 키우시면 그 모주처럼 똑같이 가야 되는 게 정석이에요. 그렇게 될 수 있는 제대로 된 품종을 좀 너무 서두르지 마시고 하나하나 찬찬히 보시면서 조금 신중하게 선택하셔서 키우시면 아마 더 즐겁고 의미 있는 다육생활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고요. 또 하나 사실 오늘 방송하시면서 칼슘제 얘기를 말씀을 많이 하시고 다루었는데, 그게 단순하게 어떤 그 칼슘제에 대한 알레르기 반응? 아니면 무턱대고 칼슘을 싫어하는 그런 게 아니라, 우리가 자연에서 나는 식물들은 다 우리 인간도 마찬가지고 고유의 특성이 다 있어요. 그러면 요즘엔 사람들이 보톡스를 맞아서 얼굴을 통통하게 만드는 거 누구는 좋다 누구는 싫다 얘기하지만 실제 자연은 아니잖아요. 그게 자연의 얼굴은 아니잖아요. 그럼 식물들도, 식물의 보톡스는 사실 어떻게 얘기하면 칼슘제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그거는 본연의 특징을 보여주는 게 아니라 위장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걸 내가 알고 의도적으로 통통하게 만드는 것과, 또 누군가가 그냥 단순하게 환엽이라고 판매를 했는데 내가 키워보니까 환엽이 아니라 세엽으로 가는 거는 차원이 다른 개념이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이야기하면 본연의 품종이 환엽인데 그걸 환엽이라고 사는 건 좋아요. 그리고 본연의 품종이 세엽인데 판매를 하면서 얘는 칼슘제를 먹여서 통통하게 키운 거예요 하고 파는 것도 좋아요. 그렇지만 통통한 물건을 그냥 아주 엽성이 좋아요 해서 팔았는데 막상 소비자가 그걸 구입해서 키웠을 때 그 성질이 유지가 전혀 안 되고 본연의 세엽으로 돌아가는 그런 부분은 올바른 상행위가 아니고, 그렇게 하는 경험을 하시면 조금 기분이 그렇게 좋지도 않을 거예요. 다시 이야기하면 우리가 칼슘제에 대한 개념을 확실히 장착을 하고,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본연의 특징, 그게 환엽이든 세엽이든 그 고유에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우리가 사랑을 해주는 그런 다육 문화가 오면 참 좋지 않을까. 참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제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되길 바라는 마음을 항상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신품종을 만들 때도 그 개념에 부합해서 자연적인 재배 방식으로 하되 태생적으로 환엽이 되는 아이를, 희박하지만 그런 아이를 찾는 노력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주성농원의 향후에 제가 환엽이라고 말씀을 드리면 그건 누가 키우셔도 환엽으로 될 아이들이니까, 그래도 주성농원 좀 기억해 주시고요. 또 다음에 다육 널스님 통해서 또 만날 수 있는 날이 왔으면 좋겠네요. 아마 네. 만날 수 있는 날이 많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저도 오늘 주성농원 와서요, 일단 그 규모, 그리고 사장님의 그 철학적인 내용에 많이 감동받았어요. 그리고 지금 다소 민감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칼슘제가 나쁘다는 얘기도 아니에요. 예쁘게 키우고 싶은 모든 것은 다육맘들의 마음이거든요. 내 아이가 이쁘고 건강하게. 하지만 칼슘제는 필수사항은 아니고 선택사항인 거고, 어차피 통통해질 아이는 천연적으로 통통해진다는 그 내용이에요. 오늘 사장님께 다육이 흙, 그 다음에 깍지 원래 칼슘제 하면서 이제 신품종까지 얘기를 들었는데요. 금의 개념도 들었잖아요. 그래서 오늘 정말 유익한 정보 많이 들었고요. 다육이 키우면서 듣고 싶어도 듣지 못하는 내용을 사장님께 직접 들었고, 또 말씀하시면서 다소 민감한 부분도 이렇게 말씀해 주신 거에 대해서 이번 기회 빌어서 다시 한번 주성농원 사장님께 감사드리고요. 우리 주성농원 많이 유명하잖아요. 많이 찾아와 주시고, 사장님 전화해서 많이 괴롭혀도 주시고, 이쁜 아이들 많이 보러 경주로 내려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오늘 경주 여행하면서 다시 한번 즐겁고 행복하고요. 다육맘으로서 오늘처럼 이렇게 귀한 정보 듣고 가서 너무 감사한 마음 드리면서요, 마무리 영상 하려고 합니다. 주성농원 항상 늘 번창하시고요, 이쁜 아이들 많이 보여주셨으면 하고요, 많이 문의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행복을 드리는 다육 널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장님 감사해요. 말씀 너무 잘하시는데요. 감사합니다.